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돈과 그리고 권력이 엄청난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가 지난 토요일 날 뉴욕의 연방교도소에서 자살한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66세.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성범죄 때문입니다. 이 억만장자가 미성년 여성들과 오랜 성학대, 성매매 등의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입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자들과 가까운가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의 재산, 액수는 미상이지만은 그가 섬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서 그의 왕국을 마련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가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자살을 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자살 예방 감시 감방에 있었는데 그의 목에 상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수 감방에서 그가 최근에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살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코미디언이 타살 음모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클린턴 일가가 주겠다 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 그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 의문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프리 앱스타인의 죽음, 또 그의 성범죄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그의 권력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의문점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그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14살, 15살짜리 미성년 여성들을 모집을 해서 뉴욕에 있는 자택 또 팜스프링에 있는 자택에서 보통 하루에 3명 이상의 여인들로부터 성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대부분 미성년 여인들이고 성학대를 당했고 불법 성매매, 성거래 등의 혐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제 피해자 여성들이 한 1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더 기이해진 것은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모든 케이스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피해자들이 그의 사후에라도 그의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범죄의 공범자가 혹시 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관련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돈과 권력이 많은 유명 인사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도 계속이 됩니다. 이 관련자들 명단 중에서 이미 영국의 앤드루 왕자 그리고 빌 리처슨 전 유엔 대사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는 원래 2007년도 플로리다에서 같은 죄목으로 이미 기소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연방검사였던 또 그 후에 트럼프에 의해서 장관으로 지명이 됐던 한 사람이 이 부자를 본격적으로 봐줬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법으로만 처벌을 하게 했고 연방법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택 구금 이런 식으로 형을 떼우게 해서 그야말로 큰 특혜를 베풀어 준 것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여 명의 피해자가 더 나와서 그를 고발하는 바람에 다시 2019년도에 연방죄로 재판을 또 받게 됐고 그 와중에서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문의 중점을 보면은 그가 지난 7월 23일에 소위 Suicide Watch, 그 자살 감시 감방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목에 상처가 있었고 자살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7월 30일경에 그가 일반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바로 지난 토요일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BI와 법무장관이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고 민주당 공화당의 리더들도 수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어린 미성년 여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가?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기프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16살 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팜비치의 그 클럽에서 일을 하던 여인입니다. 이 앱스틴의 집사격이고 채홍사격이었던 맥스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녀를 픽업했고 그녀는 앱스틴의 성노리개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의 지시에 따라서 영국 왕자 프린스 앤드루 그리고 전 뉴멕시코 거버너였던 빌 리처슨 또 상원 원내 총무를 역임했던 조지 미첼과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재판 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 기록에 따르면은 사망한 앱스틴이 신문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일에 대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이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 것이 이제 원칙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피해자들이 그의 재산을 상대로 제소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의 재산 액수는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그가 뉴욕 맨하튼 그리고 팜비치, 뉴멕시코, 파리스의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캐리비안 해역에 있는 한 섬을 통째로 사서 거기에 왕국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호화판 제트 항공기가 있고 고급 자동차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이한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그 망자와의 교부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앱스틴과 클린턴가 사이에 음모설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 코미디언이 이 음모설을 제기하면서 트윗을 했는데 그가 이 트윗을 재트윗을 하면서 이 음모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클린턴 측에서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의 음모설 애용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버더 공격 오래된 것인데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타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또 사과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대선 경쟁자였던 텔 크루즈 상원의원의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관련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라는 음모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선거 당시에 수백만 표가 불법적인 표였다라는 음모설을 제기했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은 그의 태도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앱스틴과 클린턴가와의 음모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매우 기이한 사건인데다가 이제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더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력자라든가 관련자들의 이름이 더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 법무부, FBI가 수사를 계속할 것을 이미 확실하게 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최소한 몇 년은 더 계속이 될 것이고 더 기이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경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앱스타인이 독방에서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도소의 교도관들은 그의 죽음 직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30분마다 교도관이 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2위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화재는 어제 새벽 1시 15분경 5대호 가운데 하나인 1위호 인근 1위시의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희생자들의 나이가 생후 8개월에서 7살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가정집 형태의 어린이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공항이 공항터미널에서 계속되는 민주화 요구 시위에 따라 현지 시간 오늘 정오를 기해 남은 항공편의 체크인 수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공항 측은 오늘 수천 명의 시위대가 공항 터미널로 몰려들자 홍콩을 출발하는 남은 항공편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들의 경우 이미 출발한 항공편의 착륙은 허용하되 아직 출발하지 않은 항공편에 대해서는 출발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콩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되면서 홍콩 공항에서는 4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51명의 사망자를 낸 이슬람 사원 총격 사건이 벌어진 뉴질랜드에서 만정이 넘는 불법 총기가 자진 반납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7월 13일 총기 재매입을 시작한 이후 총 242정의 총기가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또 허가 없이 취득한 총기로 의심될지라도 처벌 없이 총기를 넘길 수 있는 자진 신고 기간에 총기 1269정이 반납됐습니다. 재매입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2억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강력범죄 해결률이 전국 수준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살인범죄 해결률이 2017년 35%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해결률 62%에서 크게 미달되는 실적입니다. 작년 8월의 총격 사건 75건 중 입건된 피해자가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주말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험볼트팍 주택가에서 놀이를 하던 8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로 갱들의 보복전으로 시행돼 오던 드라이브-바이 슈팅 범죄가 최근에는 가족과 어린이를 상대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전주지사 불고야비치가 교도소 내에서 자깅을 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콜로라도 교도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자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감염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부패죄 유죄를 판결받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후 들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83도, 최저 69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고 81도, 최저 65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1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2도입니다.